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김동수 TV에서요, 개설한 지 한 10일이 됐는데, 부동산 경매 강의를 기초부터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도 해드렸고, 또 사례도 이제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경매, 부동산 경매는 종합 예술이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예,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사건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 전문가가 변호사도 있겠고, 세무사도 있겠고, 감정평가사도 있겠고,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요. 이 김동수 TV에서는요, 아주 기초부터 전문가가 하는 과정까지 다 학습하시는데, 변호사가 할 일, 법무사가 할 일, 행정사가 할 일, 공인중개사가 할 일, 또 세무사가 할 일,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요, 또 계속 여러분 부동산 경매 계속 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TV에서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모든 내용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70평생 살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고 또 100권 이상의 책을 쓰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부동산 세금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복잡한데요. 자, 너무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한다. 사는 거지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다. 처분한다. 처분을 이제 양도한다. 그렇죠?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에 관련된 세금이 주로인데요. 우선 기본적인 것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무슨 세금 내죠?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금에는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과거에 등록세라는 것이 취득세에 포함시켰고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거 배우셨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할 때 배웠잖아요. 다 세금에 관련된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이때 등록면허세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낼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우리는 본세라고 하는데 취득세 낼 때 또 다른 세금이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또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10%를 내고요. 지방교육세는 20%를 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낼 때도 역시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20%부터요. 그래서 취득에 관련된 기본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은 뭐 매번 내는 거니까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취득에 관련된 조세 중에 가장 중요한 세금이 있습니다. 뭐요? 상속세, 증여세. 그런데 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는요 무슨 법에 나오느냐? 취득세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등록세법이라는 게 없어요. 법은 뭐냐?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에 취득세, 지방세법에 등록면허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이 세금은요, 제가 학부에서 지금 학생들 세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르쳐 온 거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보다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요,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는 세금이 상속세지요. 부모로부터 살아생전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세인데 이 두 가지는 다 무상이전입니다. 무상이전이라는 것은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죠. 대가 없이 받았다. 그런데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법이 하나입니다. 뭐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이 말이죠,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 또 한부모 가정에서는 5억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이 우상으로 이전받았다면 증여세를 내는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절세하고 또 부모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상속세, 증여세 계속 여러분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TV를 시청하시면 많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요, 지방세법에 나오기 때문에 지방세입니다. 바로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다.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고 세금 냈다. 이건 다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냈다. 이건 국세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증여세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세무서가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데 국세에 들어가는데요. 이거 따로 여러분들 얼마나 광범위한지 아세요? 이거 상속세? 여러분들 기초부터 완전히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못지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보유입니다. 보유. 보유에 관련된 거 내면 되는 거지요.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라는 것은 뭐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이런 재산이 있으면 내는 거예요.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낸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는 것이죠. 뭐. 그리고 이때 이 재산세는 재산세법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의 재산세입니다. 이건 지방세입니다. 시군구에다 갖다 내는 거지요. 그런데 보유에는 뭐가 있느냐?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부동산,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할 때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일명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내니까 보유세에 해당한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2004년도 노무현 정권 때 2004년 12월 31일 날 법이 통과돼 가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법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인데 벌써 19년이 됐고 20년이 다 돼가는 법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좀 재무구조가 좀 튼튼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이건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도입니다. 처분에 관련된 거죠. 개인이 양도하게 되면 뭘 내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얼마나 이것도 복잡합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개정돼 가지고요. 일반 세무사들도 신고를 고객들한테 이 신고를 안 받았잖아요. 너무 복잡해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세무사한테도 불리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복잡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팔려고 의사결정했으면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또 저하고도 상담하시고 의사결정하셔야지 잘못 양도했다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법이 뭐냐?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 소득에는 종류가 많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양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하고 달라요.
별도로 토지를 건물을 양도했다. 입주권을 분양권을 양도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지상권 전세권을 양도했다. 다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뭘 낼까요? 법인세를 내겠죠. 자, 양도소득세 얼마나 복잡합니까? 양도소득세 세율도 복잡하지요. 여러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 나와서 내면 되는 거고요. 취득세 내면 되는 건데 상속세, 증여세 여러분 알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 처분할 때 절세하는 방법, 양도소득세를 깊게 알아야만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팁을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분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복잡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사들도 어려워하는 건데요. 실무상으로. 예, 정말로 복잡합니다. 이거 의사결정할 때 모르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통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요. 뭐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자, 용어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과세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과세 요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누구냐? 누가 세금 내느냐? 예. 뭐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 모든 세금에는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누가 내느냐? 두 번째,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과세 대상. 어떤 걸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내느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즉 과세 대상.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과세 대상을 다른 말로는 과세 객체, 과세 물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냐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은 얼마냐? 과세 표준. how? 얼마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어떤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모든 세금에는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 재산세의 과세 표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 법인세의 과세 표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표준. 마지막 4번째는 몇 프로의 세금 내느냐? 세율. 각 세금마다 세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세율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예, 수백 가지 세율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세율도 다양합니다. 등록면허세 세율도 다양합니다. 재산세의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 법인세의 세율,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 이렇게 세율이 다양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과세 요건입니다.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세금을 계산하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느냐? 과세 표준은 얼마냐? 몇 프로의 세금을 내느냐? 세율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상가를 하나 샀다. 그러면 상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건축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상가가 됐든 공장 건물이 됐든 뭐 주택이 됐든 뭐 좋아요. 꼬마 빌딩이 되었든 말이죠. 꼬마 빌딩이 되었든 이런 걸 하나 샀다. 좋아요. 연예인이 꼬마 빌딩을 하나 샀다.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꼬마 빌딩을 취득한 사실상 취득자가 되겠죠. 그러면 과세 대상은 뭐냐? 무엇을 샀느냐?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그러면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모, 강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런 것들을 사면,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이런 것들을 사면 취득세를 내라 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 얼마냐? 원래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에 의해서, 10조 규정에 의해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 당시 가액. 그러면 내가 꼬마 빌딩을 10억에 샀다. 10억이 과표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할 거 아니게요?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 이게 과표입니다. 그러면 상가는 취득세가 몇 프로냐? 취득세는 몇 프로냐? 1000분의 40입니다. 1000분의 40. 4%.
4%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를 냅니다. 0.2%.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 특별세 0.2% 내고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 0.4% 내기 때문에 합쳐서 4.6%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억의 꼬마 빌딩을 샀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600만 원이죠. 100억에 샀다 4억 6천이네. 4억 6천. 4.6%입니다. 10억에 샀다 4,600. 100억에 샀다 4억 6천만 원이네요. 이 세금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치성 재산을 샀다 13.4%입니다. 골프장을 샀다 골프장 13.4% 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율입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은 총문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는 이런 것이다. 이거 말고도 또 있지요. 상가 건물 사면 여러분 뭘 냅니까? 부가가치세도 10%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10%.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 여러분들이 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부가가치세 10% 내지 않습니까? 10%?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건물분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 VAT를 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무적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과세 요건에는 4가지가 있다. 모든 세금에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과세 대상이 있고, 과세 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다. 그러면 상속세 과세 표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값진 강의입니다.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또 행복하고 값지고 많은 지식도 습득하고 또 절세하고 재테크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김동수 TV를 시청하셔서 많은 유익하고 정말 보람되고 인생의 크나큰 어떤 좋은 경험도 쌓으시고 또 지인들에게 알려서 김동수 TV와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 많은 권유 좀 부탁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여러분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